안녕하십니까. 성인 세상의 김지면 인사드립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됐나요? 네, 그 사이에 올림픽도 있었고 네. 또 지난 2주 동안에 저희 집 앞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땅 파는 소리 있죠, 굴착기 소리 다다다다다다,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녹음을 하질 못했습니다. 네. 불가피하게 그래서 한 2주를 쉬게 되었습니다. 네, 양해해 주시고요. 자,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프롤로그 2 나머지 이제 설명드릴 책에 대해서 오늘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입니다.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낸 책입니다. 이 책은 18세기 이후,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 지표들이 데이터로 수집되기 시작한 때, 그때가 18세기라고 합니다. 이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21세기까지 모든 경제학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한 결과물로 사회 현상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책의 주요 주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에 의한, 또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지금 한 몇 페이지까지 읽었죠? 이 책을 이게 한 거의 700페이지, 700페이지가 넘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냐면은, 네, 220페이지 정도 읽고 있습니다. 아직도 멀었죠? 네, 근데 이건 미리미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야지 나중에 또 자료를 또 뽑을 때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서. 네, 지금 현재 제가 진도는 중세, 이제 막 그 십자군 전쟁 끝나고 또 이제 몽골의 유럽 침략, 전 세계에 미친 영향, 뭐 이런 거를 하고 이제 그것도 끝내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롤로그 2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본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21세기 자본을 한 200페이지 지금 읽으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하고 있고, 하여튼간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사실 제가 평생 이 책을 읽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 책을 읽게 됐네요. 뉴스에서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, 이 책에 대해서.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책이라고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또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읽고 또 읽어야지 겨우 이해할 수 있는, 네, 그 뒷부분 읽다 보면 앞부분 내용이 다시 잊혀지는 너무 어려워서. 네, 그래서 계속 몇 번씩 읽고 해야 되는 그런 책이다 보니 진도도 느린데다가 내용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는데, 하여튼 어찌어찌 지금 읽고 한 200여 페이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20대 80의 사회라는 책이고, 자, 리처드 리브스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. 네, 이 책 역시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있는데 조금 더
구체화해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. 그 대상은 상위 1%도 아니고 10%도 아니고 상위 20%의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좀 구체화돼 있죠. 네, 타겟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예, 보통 우리가 상위 1%, 뭐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뭐 월가에서 시위를 할 때 뭐 1%에 대해서만 시위를 하는데 뒤에 나머지 19%는 1%의 뒤에서 웃고 있었다라는 말도 저희 피셜입니다만 있었다라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 확실하게 20대 80의 사회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상위 20%가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특권과 불평등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분은 1969년 영국 태생이고요.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경제학 분야 선임 연구원을 지내신 분입니다. 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워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. 리처드 리브스. 네. 69년이면 저보다 3살이나 어리네요. 그런데도 이런 훌륭한 책을 펴냈습니다. 이 책도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아주 잘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이 책도 아직 뭐 앞부분 읽고 있습니다. 또 축출 자본주의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세계적인 도시 사회학자인 사스키아 사센이라는 학자가 돈 낸 책입니다. 이 책은 한 600여 건의 공식 비공식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있는 축출이라는 사회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. 예. 사회에서의 사회 계층 간의 계급, 또 물리적 조건, 지리적 위치 이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축출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체를 밝히고자 노력을 한 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책도 20대 80의 사회처럼 불평등의 현상에 대해서 보다 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책이 유로아시아 견문이라는 책입니다. 네, 이 책은 총 3권으로 되어 있고, 자,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, 우리가 한반도가 있는 동아시아,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, 또 유라시아 대륙을 걸쳐서 서아시아에서 유럽까지, 제 뒤로 지금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? 네, 예. 이 전 세계의 그 각 나라별로, 민족별로 방문을 해서 그 모든 그 문화적인 사료들을 채집하고 해서 엮은 책입니다. 네. 이병한 교수, 연세대 사회학과 역사학 석사 박사를 취득을 했고요. 연세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1978년 경남 거제 출신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전 세계의 현대사, 근대도 아니고 현대 80년대, 90년, 거의 2000년대 또 60년대부터 해가지고 딱 1900년대 20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특정 국가, 뭐 주요 국가, 우리들이 잘 아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유럽의 또 강대국들 중심의 역사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, 그리고 그들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,
또 현장에서 또 그 현지의 그 저명한 교수님들과 학자들과 또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문화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있게 읽고 있습니다.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. 예, 재미있습니다. 네, 내가 스스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장감이 넘치는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제가 19세기, 18세기, 19세기로 이제 넘어들면서 아주 많이 인용을 하게 될 책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인데요. 문정인 교수님께서 낸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책입니다. 책이 2021년 올해 나왔습니다. 올해 4월 달에 출판이 됐습니다. 그만큼 아주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상황 속에서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. 이분은 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또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학 석박사를 이제 취득하셨고, 그 다음에 미국 켄터키 대학교 또 윌리엄스 대학 또 듀크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. 이 책을 읽으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구나, 좀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내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도 이제 현재를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제목이 저희 이 교육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성인 세상이잖아요. 성경으로 풀어보는 인문학 세상 이야기니까 또 기독교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. 성경을 또 바탕으로 하니까. 그래서 그 다음 책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쓰신 분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학자인데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, 또 버지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종교와 문화 사회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. 이 책은 기독교, 교회가 현실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책입니다.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답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 하나,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이고, 한국분이 이문장 목사님 또 앤드류 월즈 외 여러분들이 책을 쓴 복합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좀 오래됐긴 했는데 2006년에 출판된 책이긴 한데 10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,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한 책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렇게 진단했는데 과연 오늘날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을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
이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참고할 만한 모든 책들을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또 이거 말고 앞으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또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. 책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 제가 이제 중세를 벗어나서 근세로 넘어갈 때, 진도 과정이 근대로 넘어올 때 책을 구입을 해서 또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, 예. 그러면 이제 또 연구하는 과정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. 예. 자,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. 예. 세상의 시작,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,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은, 또 질문도 좋고 궁금한 점도 좋고 남겨주시면은 또 그것도 열심히 제가 숙제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